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교사 유선재입니다. 여기 9번째 주제는 신해혁명과 중앙인국의 성립과 오사운동 밑에 오사운동이 있는데, 이 신해혁명과 오사운동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둘이 나눠서 따로 신해혁명 따로 오사운동 따로 그렇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신해혁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이 위에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해혁명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교과서의 내용이 조금 빈약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국사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 8번째 주제였던 무술변법, 변법자강운동 그 이후 실패하고 그런 부분 살펴보면 중국사 흐름 살펴보면 양무운동, 중체서용으로 옷만 바꿔 입으려고 했어요. 실패했어요. 무술변법 또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국가가 변화하지 않자.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이 얘기 거의 진짜 거짓말 좀 못해서 한 10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지 않으면은 남에 의해서 변화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했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고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큰 성장통을 겪게 되는데, 이 중국도 계속 변화해야 되는데 양무운동 실패, 무술변법 실패 그러면서 실패하자 국가가 스스로 개혁이 실패하자 국가가 변화를 실패하자 결국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 혁명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될 신해혁명입니다. 신해혁명을 주도한 사람은 중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순원이에요. 순원. 순원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이고, 시험을 떠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이고, 순원은 청조를 아예 타도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중국 동맹회라는 거를 조직합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도 돼요. 중국 동맹회. 동맹회라는 거를 조직하고 주로 순원은 도쿄에서 활동을 했어요. 도쿄에서 활동을 하면서 무장봉기와 관련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원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 민중의 이런 큰 도화선이 빵 터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해혁명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 그게 이 청조가 무너진 계기가 뭔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들이 내세웠던 구호, 이념은 삼민주의였어요. 삼민주의. 민족, 민생, 민권. 민족은 지금 대다수의 중국 민족은 한족인데, 대다수의 한족이 만주족, 청나라 만주족, 여진족한테 지배받고 있죠. 여진족, 만족 똑같은 애들이에요. 걔네한테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한족을 세우고 중국 전통 민족인 한족을 세우고 만주족, 우리가 만주족한테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주족 정부 지금 무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주족을 타도하자는 게 첫 번째 민족. 민생, 말 그대로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자는 거예요. 경제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자는 게 민생입니다. 그래서 민생을 위해서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고 얘기해요. 분배하자는 생각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권은 민중의 권리입니다. 민중에게 주권을 주자. 이제 더 이상 민중은 피지배 계층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 계층이 아니라 민중에게 주권을 주자. 그래서 민중에 의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고 했던 게 이 신해혁명 순원 삼민주의이고, 순원이 이 삼민주의를 내세우고 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딱 계기가 되어서 도화선이 된 사건이 이 철도 국유화예요. 철도 국유화 사건이 뭐냐면은, 순원이 삼민주의를 계획하고 있을 이 시기에 청나라 정부 보수파들도 개혁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개혁을 위해서 막 근대화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이 계속 부족하자 중국에 있는 철도를 국가 소유로 해버리겠다고 해요. 철도를 국가 소유로, 그걸 철도 국유화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철도에서 나오는 수입이 엄청나니까. 근데 철도는 민간에서 돈을 모아서 부서를 하는 것도 있었고 한 것도 있었고 민간인 소유도 있었어요. 근데 국가가 뺏어간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뭐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라 장애인 학교를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축해서 정말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먹을 거 안 먹고 해서 장애인 학교를 세웠는데 이거 국가에서 가져갈게 하고 가져가 버린 거야. 그럼 당연히 저는 장애인 학교를 세운 저는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많은 이 철도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철도를 만드는데 관련이 있었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걸 우창봉기라고 합니다. 우창봉기. 근데 이 우창봉기에 누가 힘을 보태냐면은 왜 우리나라도 개화 정책하면서 별기군이 생겨났었죠. 그런 것처럼 청나라 정부도 개혁할 때 만들어진 군대가 신군이었어요. 신군이라는 군대가 있었는데 이 신군이 이 우창봉기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청나라는 이 우창봉기로 끝나게 되고 거대한 중국이 이 각 성마다 각 지역마다 독립을 선포하게 돼요. 각 지역마다 막 흩어져서 독립을 선포합니다. 청조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해혁명이 딱 터지게 되고 신해혁명의 결과로 왕조 시대는 끝나고 중국 최초의 공화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중화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중화민국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이 부분이네요. 신군이 봉기하면서 청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 자, 공화정에도 황제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대통령처럼 대표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대표할 사람이 있어야 됐고 중국에서는 이 사람을 대총통이라고 불렀어요. 대총통. 그래서 일단 임시로 대총통을 뽑는데 순원이 뽑혀요. 순원이. 이 신해혁명을 주도했던 순원이 뽑히게 되었어요. 근데 청조를 타도하고 공화정이 됐어. 신해혁명이 일어났어. 근데 아직 청나라 왕조가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었어요. 청나라 왕이 살아 있었고 이 청나라 왕이 신해혁명을 진압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군대를 보내요. 근데 여기서 군대를 보내는데 이 군대 대장이 전에 배웠던 위안스카이였어요.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위안스카이 참 재밌는 인물이에요. 이 위안스카이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새롭게 생긴 중화민국을 딱 공격하러 가는데 순원이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위안스카이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겠는 거야. 우리 중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한데 아무튼 중국이 이제 청나라 왕조를 타도하고 새롭게 딱 중화민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위안스카이의 군대를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순원이 보니까 근데 위안스카이는 권력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군인이지만 권력의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순원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원이 위안스카이를 직접 만나요. 그래서 순원이 위안스카이한테 나는 대총통 자리에 관심이 없어. 대총통 자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이 대총통 자리를 너한테 줄게. 이 약속만 지키면 너한테 대총통 자리를 줄게. 어떤 약속이냐면은 첫 번째는 청조를 멸망시키고 이 군대로 너 지금 청나라 밑에서 일하고 있지만 청조를 멸망시키고 공화정을 만들어줘.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대총통을 주는. 두 번째는 중화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어줘. 네가 이렇게 약속을 해주면 내가 대총통 자리를 너한테 넘겨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위안스카이도 군인보다 한나라의 대총통 자리가 더 좋죠. 대통령을 하는 게 더 좋죠. 군대 대장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수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다시 위안스카이 광무제가 보냈을 때도 서태후한테도 보냈을 때도 배신했죠. 다시 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청나라 왕이 보냈는데 이 군대로 청왕조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청조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근데 이 위안스카이가 약속을 지켰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위안스카이가 욕심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해요. 공화정을 세우겠다는 순원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 지키지 않고 본인이 황제가 되려고 해요. 그러자 중국이 두 개의 파로 갈라져요. 위안스카이를 지지하고 재정을 지지하는 쪽과 이 공화정을 지지하는 쪽.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로
심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반대가 이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려고 하자 사람들의 반대가 극심해져요. 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위안스카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죽게 돼요. 사람들이 너무 반대도 심하고 그러자 황제정도 취소하고 나중에 위안스카이 나이가 많아서 너무 결국 죽게 되는데 문제는 이 위안스카이를 지지했던 세력들 그 지지했던 세력들이 주로 군인이겠죠. 위안스카이와 같은 군인들이고 이 군인들이 무리를 이뤄 세력을 만드는데 이들을 군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잠깐 이 부분에다 잠깐 설명할게요. 군벌 위안스카이를 지지했던 세력들 군벌 이 군벌은 중국 북쪽에 있었고 이 군벌에 위안스카이에 반대했던 위안스카이의 재정에 반대했던 인물들 순원 편이겠죠. 그런 사람들 반군벌 군벌에 반대한다는 이 반군벌은 남쪽에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중국이 이 위안스카이 때문에 두 개로 갈라져요. 두파로 북쪽의 군벌과 남쪽의 반군벌로 갈라지게 되는데 왜 이 부분 길게 설명하냐면은 지금 1차 국공합작이랑 이어지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 반군벌이 또 두 개로 갈라져요. 이 반군벌 세력이 이때 당시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반군벌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공산당과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국민당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사에선 이 신해혁명은 완전한 혁명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신해혁명으로 청왕조 딱 타도하자마자 마치 우리나라 같죠. 광복하였는데 이 사회주의와 이 우리나라 분단된 것처럼 신해혁명으로 이제 청왕조에서 벗어났는데 군벌 대 반군벌로 갈라지고 또 반군벌 사이에서도 공산당과 국민당으로 갈라진 이런 상황이었고 이 신해혁명과 관련된 영상 보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의 혁명은 이어지는 오사운동에 뭔가 연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신의 혁명만 좀 길게 설명했고, 오사혁명 이어서 바로 다음 거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